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또다시 치료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유 병상이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결국 대전시는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사적 모임 인원도 다시 4명까지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지난주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강화했지만 대전시 하루 평균 확진자는 23명에서 33명으로 오히려 30%가량 늘었습니다. 3단계 격상 기준인 30명까지 넘기면서 치료 병상도 빠르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코로나19 치료 병상 200여 개 가운데 이미 170여 명이 사용 중이고 남은 병상은 16%, 지금 추세라면 하루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전시는 결국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거리 두기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은 오후 11시를 유지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4인까지 제한되고 5인 이상은 금지됩니다. 전국적인 행사와 집회, 모임, 시위 등은 49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지난 1일 정부 개편안에 따라 8명으로 완화됐지만 확진자가 급증하자 시행 2주 만에 다시 4명으로 돌아온 겁니다. 백신 접종자를 위한 인센티브도 보류돼 2차까지 백신 접종을 마쳤더라도 앞으로는 사적 모임 인원 산정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전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세종시도 거리 두기는 현행 1단계를 유지하지만 풍선 효과에 대한 우려로 앞으로 2주간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합니다. 수도권과 인접하여 시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른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사적 모임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하루 40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경증 환자들은 아산경찰인재개발원과 천안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 새로 문을 연 생활치료센터에 분산 이송해 당장 급한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대전 대덕구의 요양원과 필라테스 운동시설에서 추가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대전시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요양원 90대 입소자 3명이 더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고 필라테스 운동시설에서도 수강생과 수강생의 동료 등으로 감염이 번져 관련 확진자는 21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충남에서는 천안의 유흥업소 3곳에서 확진자 7명이 나온 것을 비롯해 태안군 태안읍사무소 직원 1명이 감염돼 건물이 폐쇄됐습니다. 20, 30대를 중심으로 추가 확진자 5명이 더 나온 세종시는 내일부터 선별 진료소를 시청 광장으로 옮겨 운영합니다. 연일 최고 기온을 갱신하며 벌써 닷새째 찜통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출만으로도 참 힘든데 농가에서는 차광막과 환풍기, 안개 분사까지 총동원해서 폭염과 싸우고 있습니다. 유릉선 기자입니다. 한낮 기온이 34도를 오르내리는 논산의 한 멜론 농가. 계속된 폭염 경보에 검은색 차광막을 내리고 환풍기도 돌려봅니다. 열대작물인 멜론은 뜨거운 날씨가 좋지만 하우스 안이 푹푹 쪄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0도도 넘게 나가요, 온도가. 근데 차광망 치고 환풍기 돌리고 하면 온도가 많이 떨어지죠. 일할 적에는 환풍기하고 차광망을 치고 일 끝나면 얼른 열어줘야죠. 선선한 날씨에 잘 자라는 딸기는 환풍기로는 부족해 안개 분사까지 동원했습니다. 이불이랑 그리고 팬, 그리고 타이백, 그리고 안개 분사 지하수 뿌려서 하우스 들어오면 한 38, 9도 나가는데 지금 좀 시원하잖아요. 대전과 세종, 충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전을 비롯해 충남 6개 시군에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연일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당분간 장맛비 없이 일부 지역에 가끔 소나기만 예보돼 있어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대전과 서해안 일부 지역에 열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폭염은 당분간 지속되겠으나 국기적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 약화될. 기상청은 다음 주쯤 장마가 끝난 뒤 더위가 한층 심해질 것이라며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
태안군이 2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유명 해수욕장 인근 둘레길이 관광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습니다. 출렁다리는 이미 폐쇄됐고 인근 짚라인은 1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그 현장을 조영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 인근 닭섬을 마주한 물닭섬에 조성된 600m 길이의 둘레길입니다. 길을 따라 들어가 보지만 둘레길은 중간에서 뚝 끊겨 있습니다. 길을 잇는 출렁다리가 지난해부터 폐쇄된 탓입니다. 다리를 지지하는 기둥은 기울어져 있고 지지석은 어른 주먹이 들어갈 정도입니다. 부실 시공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 둘레길 조성에 출렁다리 5억 원을 포함해 2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용역 결과를 받아서 현재 차단시켜 놓은 상태고요. 현재 그것을 대안으로 보수보강이나 이제 새로 설치하든지 대안 방안을 강구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물이 나오면은 바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둘레길 양쪽은 사유지로 연결돼 무단 출입과 주차 문제로 이용객과 주민이 수시로 마찰을 빚습니다. 우리 주차장이 공영 주차장인 줄 알고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을 일일이 우리가 수용을 못 하니까 옥신각신 싸워야 되고. 둘레길이 끝나는 지점에 설치한 짚라인은 1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운행 중간 멈추는 사고가 반복되더니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아예 운영을 중단한 겁니다. 멈춰서 대롱대롱 했는데 그러다가 또 이쪽에서 사람이 가고 이쪽에서 가고 균형을 맞추면은 또 걔가 이렇게 또 가고 그러던데. 국내 서핑 명소를 중심으로 바다와 소나무 숲이 어우러진 명품 둘레길을 만든다던 거창한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명물은 흉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장기 휴업에 따른 지역 경제 위기를 진단하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번 현대차 장기 휴업으로 타격을 받는 지역의 협력업체는 어림잡아 800여 곳에 달합니다. 아산시와 고용노동부가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시트를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입니다. 아산공장 휴업과 함께 일부 기계는 멈추고 직원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자구책을 펴고 있지만 자금난은 쉽사리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 아산시가 특례 보증을 서줘 시중보다 2, 3% 낮은 금리로 5천만 원을 빌려 급한 불은 껐습니다. 인건비는 줘야 되니까 그 인건비 주고. 인건비 나가는 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하지만 이런 지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일정 규모 이상 대출을 받은 기업은 아산시 특례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 정작 신청 기업은 30곳에 불과하고 확정된 대출도 전체 사업자금 100억 원 가운데 15억 원에 그칩니다. 보증 채권을 최대 발행할 수 있는 금액 제한이 8억 원입니다. 대부분 8억 가까이 최고에 있는 보증 채권을 이용하는 중이거든요. 아산시는 특례 보증 혜택을 현대차뿐 아니라 쌍용차 등 다른 완성차 부품업체와 10명 미만의 영세업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도 근로시간 단축분이나 생산량과 매출의 감소 비율 등 지원 기준이 까다로워 중소기업 입장에선 그림의 떡입니다. 실제 천안 아산 600여 곳의 협력업체 가운데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한 곳은 20여 곳 남짓입니다. 단편적 지원이 위기의 지역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에 역부족이란 지적에 천안 고용센터는 현대차 장기 휴업 기간 지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6명의 후보로 압축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다음 달 첫 지역 순회 경선이 치러지는 충청권을 향한 구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예비 경선 직후 충남도청을 방문해 탈락한 양승조 지사를 만났으며 이낙연 전 대표도 대전에 이어 오늘 충남을 찾아 양 지사와의 정책 연대를 통한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특히 정 전 총리는 SNS를 통해 양 지사가 자신에 대한 지지 선언을 했다며 연대를 공식화했지만 양 지사 측은 지지 선언이 아닌 응원이었다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7일과 8일 충청권에서 첫 지역 순회 경선을 열 예정으로 충청권의 유일한 대선 주자였던 양 지사의 지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네와 미끄럼틀을 타며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놀이터. 그런데 아이들의 전유물은 아닌 듯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환갑을 넘긴 노인들을 위한 전용 놀이터가 공주의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놀이터는 어떤 모습일지 김윤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처럼 할머니들이 다양한 모양의 평균대를 아슬아슬 건넙니다. 손잡이를 잡은 뒤 구불구불 선을 따라 움직이고 물결 치는 듯한 형태의 둥글고 긴 관을 따라 조심조심 고리를 통과시킵니다. 소리가 최대한 나지 않도록 집중력 향상에 되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치매도 예방이 돼요.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만 없을 뿐 전국 최초로 공주의 문을 연 어르신을 위한 엄연한 놀이터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모험심을 키우고 친구들과 소통하는 것처럼 환갑을 넘긴 어르신들도 즐겁게 놀며 동시에 체력도 다집니다. 이것저것 해보니까 재밌어요. 할수록 더 운동이 잘 되고 몸이 더 운동이 좋은 것 같아. 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요.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이미 일부 지역에선 45%에 달하는 등 공주시가 초고령 사회가 되면서 시범 도입한 공간입니다. 어르신 놀이터가 먼저 정착한 유럽에서 제작된 14가지의 놀이 겸 운동기구가 설치됐고 빠르고 힘을 써야 하는 대신 안전에 초점을 맞춰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어르신들이 다 같이 모여서 유연성도 기르고 인지기능도 향상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재밌게 노는 그런 공간입니다. 조격장과 야외 무대까지 갖추고 첫 걸음을 뗀 신개념 어르신 놀이터가 초고령화 사회의 새로운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오늘 세종시를 찾아 세종시 공무원 특별 공급제도에 대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의원은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세평가 분류원 유령청사 논란 이후 특별 공급제도가 폐지됐지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정조사와 함께 특공 취소 등 부당 이득을 환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심 의원은 또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원주민 거주 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태안군의 한 펜션에서 불이 나 펜션 건물과 주변 가게 등 건물 3개 동을 모두 태운 뒤 3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났을 당시 소유자 가족 등 2명이 초기에 구조됐고 다행히 투숙객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서 추산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집계됐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 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경마 막권의 온라인 발매를 허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비대위는 복권이나 스포츠 토토 등은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데도 농림부가 국민 정서를 이유로 온라인 막권 발매를 반대하고 있다며 관련 법안 통과와 김현수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습니다. 한편 오늘 결의대회에서는 경주마 30여 마리가 동원돼 거리를 돌며 시위를 함께 벌였습니다. 백제 세계유산센터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대전 MBC와 전주 MB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주와 부여, 전북, 익산의 백제 역사 유적지구 랜선 역사 탐방을 진행합니다. 랜선 역사 탐방에는 온라인으로 지역 중고생 300여 명이 참여해 최태성 강사, 심용환 작가, 역사 전문가 권호영 교수로부터 공주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 관북리 유적 등 찬란했던 백제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퀴즈와 토크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백제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하고 아이스박스에 방치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